오늘은 지난 듀이노의 영상들로부터 왜 우리가 반드시 평생을 투자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투자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무엇에 내 재산을 올인해도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종종 주변 지인들로부터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VTI에 투자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지 특정 종목을 듣고 싶었을 뿐 결코 VTI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당신도 투자에 무지한 사람도 하버드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내는 금융공학이 낳은 기적의 꽃 VT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1975년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최초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고안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00개 대형 기업이 포함된 주가지수로서 이는 미국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 중 약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주식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이자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역시 최초로 미국 전체 3,550여 기업들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이 VTI에 투자하면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 주식에 여러분은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VTI 포트폴리오에는 3,500개가 넘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시가총액 크기만큼씩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500대 기업의 주식들이 전체 비중의 8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S&P 500 기업들을 담은 V55 그리고 미국 전체 기업을 담은 VTI는 편입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따라서 양쪽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지수의 수익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편의상 VTI라고 말했지만 VTI, V55, IVV는 사실상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또 다른 S&P 500에 투자하는 가장 유명한 인덱스 펀드인 SPY는 운용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에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VTI가 무엇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이해가 되었죠. 말 그대로 VTI는 미국 전체 기업 주식에 투자하기에 사람들은 그럼 겨우 평균 정도에 투자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그저 그런 평범한 결과일 거라 생각하고 이래선 돈을 많이 벌 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가 아닐 거라 생각하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수익, 올해의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 미래의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 뿐이죠. 3,500개가 넘는 기업 중 극소수가 낸 경이적인 수익률을 보며 나도 저런 곳에 투자했으면이란 행복 회로를 돌릴 뿐입니다. 자, 그럼 두유노는 왜 VTI 또는 V55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건 두유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의견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듣게 되는 그 이름,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하는 말입니다. 워렌 버핏은 특정 주식이나 혹은 투자법에 대해 추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투자 대가들과 달리 지금까지도 단 한 권의 저서도 쓰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도 우리 버크셔 주식을 사세요 라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일반 개인들에게 추천하는 주식 투자는 저비용 지수 추종 인덱스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즉 VTI나 V55 같은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는지 찾아보면 2013년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서원의 한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내가 죽고 나면 자산의 90%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입니다. 심지어 이건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추천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개 유튜버인 두유노가 말하는 게 아닌 거의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 유일하게 권장한 투자 방식이라 하니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시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수능이라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그 대학의 입시 기준을 알아야 하죠. 내가 8등급인데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사람은 없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시장 평균 수익률 정도는 우리가 숙지하고 난 후 투자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상식이겠죠. VTI 같은 인덱스 펀드는 미국 내 모든 기업들이 낸 성과를 합쳐 그 평균을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자, 그럼 이 전체 기업들의 평균이라는 성과는 과연 어떠할지 봅시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대를 나오고 아이비리그 같은 초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엘리트 펀드 매니저가 된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들과 단순히 S&P 500을 추정하는 VTI 같은 인덱스 펀드와의 성적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기간을 1년으로 두고 보면 100개의 펀드가 있다 치면 그중 51개는 S&P 500보다 낮은 성적을 49개는 S&P 500보다 높은 성적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정도의 단기간은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펀드들도 그 해에 좀 잘 되다 보면 절반 정도는 S&P 500보다 나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나 봅니다. 이제 3년간의 성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0개의 펀드 중 74%는 S&P 500보다 못한 성적을 겨우 26% 정도만이 S&P 500의 수익률을 초과했습니다. 기간이 조금 길어졌다고 벌써부터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는 앞선 1년 차에서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5년 차에 들어서는 당연히 성적들이 더 처참합니다. 100개 중 86개는 이미 시장 평균을 하회하죠. 10년 차엔 91%의 펀드들이 S&P 500보다 저조한
우수한 성적을 마지막 15년 차인 93%의 펀드들이 S&P 500에 완패하였습니다. 오직 6.6% 펀드만이 S&P 500을 이겨냈군요. 즉 1년 정도의 단기간은 초엘리트 투자 전문가들이 S&P 500을 반반의 확률로 이길 수도 있지만 그걸 3년 5년 정도만 반복해도 그 성적을 절대 유지 못한다는 결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잘 꿰뚫고 있는 워렌 버핏은 과거 2007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헤지펀드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10년짜리 내기를 하였고, 버핏은 VO가 향후 10년간 더 큰 이익을 낼 것이다에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우리가 선별한 5개 헤지펀드가 더 큰 이익을 낼 것이다에 총 100만 달러를 걸고 10년짜리 시합을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워렌 버핏의 압승으로 10년간 버핏이 선택한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의 수익을, 헤지펀드는 2.2%의 수익을 올려 버핏이 선택한 VO가 3배 이상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S&P 500에 도전했던 수많은 펀드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운영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경제 유튜브 채널, 주식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채널에 전문가 또는 교수,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게 되나요? 분명 말을 들어보면 너무 유식하고 인사이트가 있고 나도 그 말이 이해가 되며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동의되고 결국 나보다 훨씬 많이 알 것 같아서 시청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펀드들을 운용한 사람들은 감히 국내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이 펀드들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입니다. 시장 규모가 애초에 다르고 그만큼 경쟁도 차원이 다르죠. 혹시 국내 경제 채널 중 가장 유명한 슈카월드의 전재석 씨 영상을 시청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서 게임만 하다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금융공학 석사로 졸업한 슈카님은 삼성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몇 편이라도 이분의 경제 주식 관련 영상들을 시청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분이 웃기게 말해서 그렇지 결코 우스운 분이 아니란 걸 단번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운용하는 펀드조차 혹은 이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이 모여서 운용되는 펀드들이 S&P 500과 수익률로 경쟁하면 어떤지 우린 방금 결과를 보았죠. 우리가 S&P 500보다 높은 성적을 위해 이 6.6% 확률 안에 드는 펀드를 골라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굳이 6.6% 확률을 맞추려고 93.4%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간단히 S&P 500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VTI는 모든 기업들이 낸 성과를 합쳐 그 평균을 따라가는 펀드다. 여기서 이 평균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이란 가면을 쓴 엄청난 무기인 VTI의 평균 수익률은 이 표와 같습니다. 투자를 언제 했냐에 따라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봐도 연 9%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주식 투자 세계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아까 대학을 가려면 그 대학의 입시 기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의 평생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정도입니다. 투자 세계의 평균 기준은 연 9%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식하고 똑똑한 투자 전문가들 중 94%는 이 기준보다 못한 성적을 냅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역사이며 최소한 주식시장의 입시 기준을 여러분은 오늘 아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현재 10대에서 20대 나이의 젊은 분일수록 절대 허황된 말에 속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기업들이 낸 연간 평균 수익률이 약 9% 정도란 걸 오늘 알게 되었죠.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께 와서 3천만원, 5천만원 투자하면 1년에 10%의 이익을 돌려주겠다, 혹은 심지어 20%의 이익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고 말한다면 이건 사기에 가까울까요? 또는 진실에 가까울까요? 이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매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가 골프를 칠 때 언더파 2자릿수를 기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볼 때 400점 만점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 할 때 미래의 삼성전자 임원이 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모든 건 극히 낮은 확률인 것을 알면서 이상하게 투자해서만큼은 이런 확률을 손에 쥐려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욕심은 낀 상태에서 주식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내가 어떤 확률을 찾는지 이해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클릭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는 신비하게도 골프를 치면 무조건 언더파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능으로 치면 400점 만점 중 373점은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취직을 할 때 삼성전자 애플에 프리패스로 입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금융공학의 산물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오늘 알아본 저비용 인덱스 펀드, 즉 ETF라 불리는 존재들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 전체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혹은 S&P 500에 속한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VTI, VO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의 지식이 있건 없건, 경험이 적건 많건, 돈이 많건 적건, 주식 투자 세계에선 입시 기준을 알아보는 현명함만 있어도 93.4%를 모두 제치고 상위 6.6% 안에 드는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봤다면 더도 말고 딱 10초만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욕심이 끼어 있었나요?
오늘 영상은 왜 우리가 VTI, VO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VTI, VO에 투자하여 상위 6.6%에 들게 된다면 여러분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알아보며 그로 인해 인덱스 펀드는 평타가 아닌 1등을 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란 걸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